안녕하세요. 신화부로 독서포럼의 조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하와이에서도 여기 함성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화부로 독서포럼은 매주 이렇게 토요일날 오전 8시 하고 있는데 이 독서포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만나신 분들은 이제 그 책 저자들, 훌륭한 저자들이 있죠. 처음에 이제 DID 3D 저자님들이나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정창도 교수님이나 이제 홍성현 대표님이나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다녀온 이런 훌륭하신 책청환 회장님이나 장수 대청 회장님이나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 독서 포럼에 계속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알게 되면은 계속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은 이 독서 포럼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펼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나야 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독서 포럼에서 인원수가 20명, 30명, 40명이 늘어나다 보면은 그렇죠? 이 장수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은 정말로 이 대단한 축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알랭드 보통의 이 불안에 대해서 원인과 해법을 얘기하는데 그 해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의 이제 불안에 대한 해법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여기서 이제 4가지로 제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름 아니고 이 해법이 있지만은 다른 해법도 많이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 두 번째 해법이 이제 예술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이는데요. 예전에 그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예술은 길다. 그 불어로 한번 해보세요. 불어로. 불어? 네.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불른데 불른데. 음주 단속할 때 불어 잘해요. 불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술인데요. 그 페이지는 이 161페이지에 이 머릿말에 보면은 이 예술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술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 경제 성장이나 나라 발전이나 무슨 예술이 필요가 있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네 줄에 보면은 위대한 산업도시를 만들고 철도를 넣고 운河를 파고 제국을 확장하고 그러니까 영국을 최고 나라를 만든 것은 예술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예술은 이런 성취를 가능해 한 특징들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제 뒷장 넘겨보니까 다음 단계 보니까 다음에 164페이지 보니까 근데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은 세상을 자신이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욱더 나은 세상, 더 낫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술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발전에 별로 보탬이 안 된 걸로 보이지만은 사람의 그러니까 인간의 이 마음 속에 있죠. 그쪽에 보면 굉장히 큰 이 동료를 만들어내고 그걸 위해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중간에 보니까 예술은 삶의 비평이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삶자 나오니까 삶은 계란이다. 이게 그러니까 삶은 그러니까 인생이 삶이란 건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다. 삶의 비평이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삶의 비평이다. 그래서 이제 예술은 이 인생의 삶, 살아가는 이 라이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술은 이 모든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165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보니까 예술 165페이지요. 예술 작품은 세상을 더 진실하게, 더 현명하게, 더 똑똑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안내해준다. 그게 이제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 이 우울한 것도 예술을 통해서 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그 다음 편인데 이제 그 두 번째 제목 소제목으로 예술과 속물건성인데요. 속물건성은 그 전에 이제 저번 주에 봤죠. 네. 속물건성이 뭐였어요? 단적으로 딱 설명하면은 기억나시죠? 뭐예요? 한번 볼까요? 28페이지 봅시다. 28페이지 앞쪽 그러니까 이 28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많이 굉장히 넓어요. 속물건성의 말이. 그렇지만 이제 속물건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28페이지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이
자기가 없다고 이 적어놓은 관리에서 나왔다. 그 사람은 어떤 이제 등급, 자기가 없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진화돼가지고 오른쪽에 29페이지 보니까 그 이후에 노골적으로 이 사회적, 29페이지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 즉 한 종류 사람이나 음악이나 이 와인이 다른 것보다 분명히 낫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속물에 분류됐다. 그러면 이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이 속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가치 척도를 지나치게 이 떠올리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는 지나치게 말하는 건 속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물도 좀 마시면 되고 콜라도 마시면 되는데 콜라를 지나치게 마신다. 이건 속물이다 이거 속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나치면 속물이 된다. 지나치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뭐 그쵸? 그래. 그러니까 속물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지나치면 속물이 된다 그랬죠. 아니 하나의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금전적이나 금전이나 영예를 제일 늦추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금전이나 그것을 지나치게 명예든 간에 모든 거에서 이 하나의 가치 척도를 지나친다.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나침이 있는 거는 속물이다. 금전이든 명예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든 간에 욕심이든 모든 부분에서 지나치면 속물이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불안한 해법으로서 이제 예술을 가미해 봤을 때 예술과 속물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난해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넘어가서 이 부분에 170페이지 보면은 170페이지 한 7번째 줄을 보면 소설가들은 사회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표준 렌즈, 즉 이제 부와 권력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렌즈를, 그러니까 인격의 특질을 확대해 보여주는 도덕적인 렌즈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렌즈로 보면은 이 높고 강한 사람은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 잊혀진 뒤로 물러나 있던 그런 잊혀졌던 인물들이 오히려 크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시나브로 독서 포럼도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계속 알려지고 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수도침대 회장인 우리를.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훌륭하신 분들은 훌륭한 독서 포럼을 이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분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72페이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밑에서 10번째 보니까 소설은 감추어진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배적인 위계 관념의 상상의 평형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예술적인 부분을 보거든요. 예술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 영웅적인 삶을 살지 못한 수많은 테레사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들은 잘못으로 178페이지 이제 가운데 쪽이에요. 그들은 잘못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으며 이것은 영적인 숭고함이 이에 부응하지 못한 빈약한 기회를 만나 이런 결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삶을 통해서 영적인 숭고함이 이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빈약한 기회, 그러니까 기회를 만나지 못해요. 빈약한 기회 때문에 이런 결과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기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술 부분이 굉장히 7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많아.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6페이지 보니까 맨 위에서 두 번째, 예술이 사람의 공감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거는 누구라도 예술적인 작품을 보면은 잘 이해하지 못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 그것이 예술적인 가치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서 이제 그래서 예술 작품을 몇 가지 보겠는데요. 그래서 D페이지에 예술 작품을 먼저 보겠습니다. 178페이지요. 회복기 환자의 식사라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주제가 보니까 초점이 가운데 보니까 손에 있어요. 칼을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칼이 아니라 손으로 계란을 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은 회복기 환자의 식사. 그래서 179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은 1746년도에 회복기 환자의 식사를 그렸다. 여기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환자를 위해서 계란 껍질을 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주 귀족적인 생활이 아니라 평범한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계속 읽어보면 평범한 사람의 생활 속에 평범한 순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밑에서 이제 그 10번째 보면은 이 위대의 꼭대기에는 보면 역사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위로 볼게요. 프랑스의 미술 아카데미 규칙에 의하면은 위대한 화가가 될 만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보면 그러니까 역사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역사를 소재로 한 저기 그림들이 최우선순위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고개문화를 표현하거나 성경의 교훈적 이야기를 묘사한 그림 이런 것들이 역사화가 가장 이 1순위를 받고 지금 17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 훌륭한 사람들의 초상화 그것이 2순위다 이거지 2순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왕이나 왕비의 초상화가 두 번째 이제 2순위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하게 그릴 수 있는 풍경화 그렇죠 풍경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서민들이 살아가는 풍속화 이런 부분으로 이제 1, 2, 3, 4위로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생활 소개하는 풍속화. 그렇지만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이런 부분이 더 이제 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나왔고요. 뒷부분 보면 두 번째 걸 보니까 그림을 보면 어떠세요?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쏘막해요. 예? 콩쿨. 그냥 콘크리트 벽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나폴리의 지붕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나폴리 지붕에서 이걸 보고 이제 이걸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풍속화, 풍경화 그쪽이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인물한 초상화도 아니고 역사화도 아니고 근데 이런 작품들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또 유명한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폴리 이제 건물들이 그 다음 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풍속화에서 보니까 그 183페이지 보면은 이 호수의 벽에서 바라본 이 광경, 이 그림도 보면은 굉장히 이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 보니까 그러면 184페이지에 밑에서 7번째 보면 이제 로마의 신전이나 르네상스 교회의 현란한 매력에는 눈이 쉽게 가지만한 그렇죠. 옛날에 르네상스의 아주 웅장한 그런 그림 그런 것은 눈이 쉽게 가지만 평범한 지붕에 이런 지붕에 눈이 가는 일은 거의 드물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존스는 무시당해온 광경을 우리 눈앞에 들어 올려서 그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숨어있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인다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5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이 앞에 그림을 얘기한 거죠. 앞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183페이지 보면 그림이 있죠. 저녁 풍경이죠.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녁에 작은 범선에서 내리고 밤이 시들지 않고 땅이 덮으니 그죠? 그리고 이제 거대한 하늘에는 날빛의 메아리가 영원토록 감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그림 보면 참 무슨 그림인가 생각하는데 시골에서 이런 이 배를 타고 밤에 밤낚시를 하거나 그런 추억이 있으세요? 밤에 밤낚시 배를 타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여수 돌산 그 앞 바다에 선창가가 있어요. 거기서 한 1km 또 섬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섬이 이제 비파 여왕이 태어난 것이 그 섬이에요. 네, 그 섬이고 장인순 박사는 그 섬의 그 안쪽에 있는 바닷가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장인순 박사. 아 진짜요? 장인순 박사 고향이 이 여수 돌산 군내리에요. 그래서 이제 제 고향 사람들 통해서 장인순 박사를 얘기 들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바다를 통해서 시인 이은성도 마산 앞바다에서 보면서 또 자기의 꿈을 키우고 그런 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이런 이제 밤의 그 범선에 대한 서정을 보면서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지나가면은 그냥 그림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 바닷가에 범선에서 내리는 밤이 시들지 않고 이렇게 땅이 덮으니 거대한 하늘의 낯빛이 메아리가 영원토록 감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때
이런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알랭드 보통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도 있는데 이 책에서 그림을 이제 컬러로 나오지 않는 게 참 유감인 것 같아요. 흑백으로 나와가지고 전면 사진이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굉장히 컬러로 나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이제 예술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비극이나 또 희극 이 봤을 때 이제 비극을 보겠는데요. 한번 비극은 사실 좀 다루고 싶지 않은 거지만은 사실 또 사람이 비극을 통해서도 많은 배우기 때문에 나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이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며 가혹하게 해석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면은 진짜 이 실패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실패의 결과적 물질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이 실패를 바라본 냉정한 태도, 실패한 사람을 패배자로 지목하는 이런 집요한 경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이 비극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리고 비극은 좀 넘어가고 그러면 좀 많이 넘어가서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시가 있는데요. 이 시 부분에서 8줄인데 박진환 씨가 이 시 부분이 197페이지에 이 4줄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내동포 197페이지. 내동포 택배 사람들이여 오이디푸스를 보라. 그는 뛰어난 머리로 유명한 수수께끼를 풀었고 권자에 올라 모든 권세 위에 올라선 사람이 되었다. 그 위대함을 바라보며 누가 선망을 품지 않으리요. 김동원 씨가 됐어요. 김동원 씨가 그 다음에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이제 검은 바다 같은 공포가 그를 삼켜버렸다. 이제 우리가 지켜보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니 죽어서 마침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그 누구도 행복하다 생각하지 마. 굉장히 이 비극적인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글을 많이 읽으면은 마음이 우울해져. 그래서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 희극 무슨 희극. 그걸 보니까 희극은 참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우화도 있는데요. 사실 이 희극에서 이제 만화나 또 여러 개 우화나 포스터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삶이 여러 가지 바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페이지 밑에서 이 4번째 줄을 보니까 그것에 이제 왕의 얼굴을 배경 배 모양을 그려놓은 것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필리퐁은 여기서 이제 그 왕의 그 부패와 무능의 상징이라고 비난을 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림이 4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왕은 격분을 하고, 그렇죠? 이 잡지가 팔리지 말도록 나와 있는 건 모든 걸 잡지에다 사들여버리고,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출처를 해가지고 체포해서 법정에 출두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6개월형을 선고 때리고, 그래도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마음이 즐거우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재밌게 그리고 웃음을 주잖아요. 웃음을. 그렇죠. 웃음을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05페이지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 그림이 나오고요. 나폴레옹에 대한 그림도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 204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나오지만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굉장히 좀 207페이지의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우울한 그런 이 풍경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 그랬을 때 이런 희극적인 부분에서 208페이지 보면은 가운데 보니까 만일에 유머가 단지 장난에 불과하다면 루이 필프와 나폴레옹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인식한 대로 농담은 비판의 한 방법이다. 그리고 우회적인 방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머는 이 불만을 제기하는 데 특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유머는 불만을 제기한다. 유머스럽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9페이지 보니까 209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따라서 웃음은 최고 익살꾼의 손에 쥐어지면 도덕적 목적을 습득하며 농담은 다른 사람들이 선택과 습관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농담은 다른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밑에 보니까 풍자의 이 진정한 목적은 이 악을 교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악의 교정이다. 그런 얘기돼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저택이 있는 그런 집에 놀러 갔을 때, 그렇죠? 오늘 이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놀러 갔을 때 이 강아지가, 그렇죠?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막 그 사람 보고 막 짖어요. 그렇죠? 짖으니까 처음으로 놀러 간 그 동료가 뭐 저런 개새끼가 이렇게 짖고 그래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그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초등학교 3년이면 그랬더니 아니 강아지 나는 우아한 강아지인데 어떻게 나를 보고 개새끼가 짖냐 그래가지고 확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주인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 이제 딱 떨쳐내고 발로 차니까 떨어졌죠. 방에 거실에 들어가가지고 대화하면서 야 너네 집에 강아지 개새끼는 진짜 사람을 몰라본다. 나가도 잘 몰라고 짖고 물으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 하면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개밥을 주려고 나가니까 오늘은 주지 마 그러잖아요. 밥을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제 6시가 더 밥이 안 오고 8시가 밥이 안 오고 밤 11시에도 밥이 안 오는 거야. 자기 밥을 먹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강아지가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반성을 하는 거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물어가지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개새끼라고만 안 했어도 내가 물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그 사람 핑계를 안 대고 그렇죠. 내가 좀 이렇게 견성 그렇죠. 인성이 아니라 견성이 좀 뛰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강아지 새끼 개새끼를 하지 말고 강아지 자제분이라고만 얘기했어도 내가 물지 않았을 텐데 강아지 자제분이라고 얘기하지 못할 망정 개새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물었다. 그러면서 반성을 하면서 자기 일기장에 막 기록하는 것 벽에다가 다음부터는 개새끼다 하도 절대로 짖지도 않고 물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반성의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이 강아지도 이렇게 반성을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도 그거보다 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불안을 떨쳐버리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권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신압으로 도서 포럼에 나오면은 이런 이 불안 요인들이 줄어들고 행복한 요인들이 많이 생기리라 봅니다. 마치겠습니다.